안녕하세요, 모토플렉스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볼보의 신차가 또 나왔습니다. 한 3주 전만 해도 저희가 XC90, XC60 뭐 이런 거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전기차입니다. EX30cc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EX30이 이전에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에 크로스컨트리 모델이 나온 건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EX30의 모델 대비해서 약간 오프로드 기능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관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셰시 튜닝 그리고 전반적인 라이드 앤 핸들링 이런 측면에서 EX30하고 조금 더 약간 오프로드 능력을 좀 강화한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전장 자체는 이 차급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좀 작습니다. 전장은 한 4200 정도 되고 이 높이나 이 폭도 대략적으로 볼보에서 가장 작은 모델입니다. 아시다시피 XC, 뭐 EX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의 유형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30, 40, 50, 60, 90 이런 것들은 차의 크기를 나타내는 볼보 장명법에 따르면 EX30cc는 볼보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온 볼보 가운데서는 가장 작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전의 역사를 좀 되짚어보죠. EX30cc 같은 경우에는 1997년에 나왔었던 XC70cc 모델을 계승한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오프로드를 강화한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지프 랭글러나 뭐 지바겐 이런 것처럼 약간 본격적인 정통 오프로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도나 조금 험한 우리가 캠핑 갈 때 약간 이런 자갈길 갈 때에 아주 적합한 그런 모델이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면부의 모습을 아주 대담하게 바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프론트의 그릴을 전기차답게 다 없앴지만 여기에다가 약간 등고선을 심어 놓은 듯한 이 프론트 패널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좌표 번호가 나오는데 요거는 구글 지도로 쳐보면 그 스칸디나비아 지방의 어떤 산맥의 표시가 됩니다. 제가 뭐 구글에다 입력을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위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EX30의 디자인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아이언 엠블럼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토르의 망치, 헤드램프를 집어넣고 있죠. 그리고 상향등과 하향등을 각각 레이저 램프로 집어넣어서 전방의 시야를 확보한 측면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예요. 자, 그리고 측면으로 오면 EX30의 어떤 본격적인 집 면모가 드러납니다. 여기 휠을 보시면 일단 이 EX30c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EX30보다는 19mm가 지상고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약간 껑충해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지만 여기 휠 크레딩을 조금 더 이제 과감하게 두툼하게 집어넣음으로써 해서 약간 오프로드를 대응하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고 로커 패널 하단부도 이렇게 좀 두툼하게 플라스틱 패널을 집어넣음으로써 해서 한 번 더 오프로드에 대한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존에 우리가 EX30에서 봤었던 디자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했었던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 이것도 이제 장착이 돼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루프라인도 굉장히 이 레일을 삭제함으로써 해서 되게 말끔하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전부 다 통유리입니다. 뒤편으로 오시면 볼보 EX30cc의 어떤 특징적인 면이 하나 또 드러나요. 앞에도 이제 까만색 그 테두리 그릴을 둘렀다시피 이 부분도 이제 검은색 장식을 둘렀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이게 랩핑입니다.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이거 플라스틱을 여기다 댔단 말이야? 신기한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랩핑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열고 이 라인부를 살펴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 랩핑을 두른 흔적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가 생길 수 있다라는 예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자들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플라스틱 랩핑을 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증으로 손상될 경우에 처리를 해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깨알같이 EX30 크로스컨트리라고 해가지고 레터링을 새겨 넣었어요. 크로스컨트리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 레터링을 항상 삽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덴티티를 계승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 아래다 놓다 보니까 그리고 좀 글씨도 작고 해서 조금 잘 안 보이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렁크 공간은 사실 EX30에서 봤었던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사실 뭐 라면 박스 한 2개 정도 들어갈까요? 뭐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 여기 하단부를 좀 들춰본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뭐 크게 나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잡동사니 조금 살짝 넣을 정도의 그 공간 한 뼘 정도 되는 그런 공간만 있지 사실 이 커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좀 이번 EX30cc에서도 좀 특징적인 건데 이런 식으로 그 넓이와 어떤 적재물들에 대한 표현을
디자인을 굉장히 스웨덴식의 어떤 디자인으로 잘 표현을 해놨어요. 사실 이게 약간 이 부분이 심심해서 뭘 넣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집어 넣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인치를 보고서 이 차의 크기를 파악한다, 그리고 뭐 사용성을 가늠한다 라는 사람은 그다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30cc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실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뭐 익숙하죠. EX30에서 이미 봤었던 그 실내와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특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스피커를 앞에 이제 바 타입으로 해서 그 대시보드에 삽입한 이 하만카돈제 스피커를 넣었어요. 이 최고 출력이 한 1400W까지 이르는 좀 막강한 출력을 가지고 있고, 그 대신 그 나머지 뭐 도어 패널이나 하단부의 트위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깔끔하게 다 사라졌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모든 부위를 숨겨서 매끈하게 처리한다라는 이런 장면들은 약간 스웨디시, 다시 말하면 북유럽 디자인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기조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물리 버튼 자체를 다 지원했습니다. 센터 패널 안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고 여기에서 모든 거를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만들었어요. 글러브 박스나 이런 것도 다 여기에서 이제 열고 내리고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전기차기 때문에 셰시, 그 다음에 바닥에 이제 배터리를 까는 그런 형식이라 이 전체적인 플로어 자체는 굉장히 평평합니다. 그리고 그 평평한 것을 살리면서도 각각의 어떤 그 기능과 공간성들을 잘 마련해 놓았어요. 이렇게 센터 콘솔 하단부에 이 공간도 마련해 놨고, 여기에 보면 깨알같이 이제 무선 충전도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지금 핸드폰 적지부를 놔뒀죠.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EX30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스르륵 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리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EX30에서 똑같이 여기에 버튼으로 열고 닫습니다. 그리고 뒷유리 같은 경우에는 리어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는 방식으로, 아무래도 이거는 버튼을 한 번 더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쪽에 기대서 여기서 열고 내리고, 그리고 이 뒷열도 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한 번 더 손이 가는 그런 방식이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 안에 깔끔하게 집어넣었다는 점들은 북유럽 디자인의 어떤 기조를 그대로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버튼을 없애고, 그 다음에 스피커의 개구부도 좀 사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의 기능들을 모두 모아서 이제 숨겨놓는 그런 방식이라 되게 깔끔하고 좀 깨끗한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좀 플라스틱 패널이 안쪽으로 들어가지고 훅 여는 이런 것보다 걸개 형식으로 이렇게 열고 닫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루미네이션 램프가 나오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램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보니까는 요거를 하나 더 두긴 그래서 요걸 좀 디자인 형식으로 넣어 놓은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좀 약점이 있습니다. EX30cc 같은 경우에는 이 루프가 이제 통유리로 돼 있거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솔라베이 형태로 햇빛이 들어오면 좀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이 음영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햇빛이 내리쬐면 살짝 그대로 이제 머리가 좀 뜨거워지는 그런 유형의 좀 단점이 있습니다. 네, 2열로 들어왔습니다. 자, 2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보시다시피 앞열을 좀 제가 평소에 앉는 것보다 조금 널찍하게 만들고 넘어왔지만 사실 이 공간이 좀 편안하다라고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등받이도 좀 고추 서 있고 방석의 길이도 짧고, 그래서 좀 여기가 이제 붕 뜨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실 2열의 거주성은 그렇게 추천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2열도 뭐 이렇게 뭐 슬라이딩 되거나 뭐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냥 딱 이거예요. 이 공간으로 그냥 지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창문을 열고 내리는 버튼이 있죠. 사실 이것도 이렇게 있다가 몸을 일으켜야지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사실 조금 사용성 자체가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제 프렁크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자, 프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손가방 하나 정도 넣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사실 그렇게 넓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특징적으로 이런 그 스칸디나비안 패턴들, 뭐 술록 있고 이 EX30cc가 이제 이미지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 점들이고, 나머지는 뭐 효율성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추천할 만한 공간 자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기 이제 엔진룸을 열었으니까 좀 그 스펙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격 먼저 말씀드리면 5,519만 원입니다. 이 5,500만 원대의 전기차다.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뭐 테슬라도 있고, 심지어는 뭐 하이브리드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모델, 심지어는 그랜저까지 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펙에서 이 차를 고르기란
차는 상당히 좀 용감한 선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차는 한 번 충전에 329km를 갈 수 있는 그런 복합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는 중국제입니다. 중국 선호다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어셈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디자인 전체는 스웨덴에서 했지만 부품이 조립돼서 생산되는 것들은 전부 이제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죠. 참고로 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볼보에 대해서 조금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중국제라서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바 이 QC, 그러니까 퀄리티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이제 볼보 스웨덴에서 이제 맡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QC에 대한 품질 검증이 전 세계에서 볼보 중국 공장이 사실 계속 연속해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90처럼 플래그십 세단도 마찬가지고 EX30CC처럼 브랜드에서 좀 젊은 층을 흡수하기 위한 이런 모델들도 전량 다 글로벌 전체가 중국에서 생산된 것들을 이제 갖다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에서의 생산품이란 것들에 대해서 사실 조금 색안경을 좀 버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생산품에 대한 우리 소비자 인식들이 아직은 조금 이제 좀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 EX30CC는 어떤 볼보의 크로스컨트리 헤리티지를 계속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신형 어떤 공장에서 최신 디자인으로 생산된 그런 자동차라는 점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보죠. 볼보 EX30CC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의 볼보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델 가운데에는 가장 좀 특화된, 그리고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여요. 왜냐면 이 출력 자체가 420마력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트윈 모터를 달고 있습니다. 일단 4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빠르고 작지만 또한 이제 뭐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화된 모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를 사시는 여러 소비자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개성 있는 소비, 그리고 볼보 자체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의 시승은 다음 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승 소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